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자, 안녕하세요. 고인유 프로님.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찾아뵈가지고 너무 반가운 얼굴이지만 네. 갑자기 왔습니다. 아, 이제 프로님 말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양고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 프로님한테 한 수 배우러 왔는데 맨날 낚시 가도 다른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낚시를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그게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라이브나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말 거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비비 커스텀 털어먹기? 약간 이런 거 왔으니까 네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시청자분들한테 비비 커스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설립한 브랜드죠? 시작한 게 2017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그러니까 제가 참돔 낚시를 시작해서 한 10년 차 정도가 됐을 때 시작한 브랜드가 비비 커스텀이고, 처음에는 이게 뭐 회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던 게 비비 커스텀의 시작이었어요. 원래 처음 만든 웜이 어떤 거죠, 그러면? 비비 타코라는 웜입니다. 아, 비비타코? 네네. 이게 이제 비비 타코라는 웜인데요. 네. 비비타코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 모양도 새로워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센세이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아무튼 앵글러라는 잡지 표지를 장식했을 정도로 네, 생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미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다 팔려가지고 네, 계속해서 재생산 그 한 해 동안 한 7번 정도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비비 커스텀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웜입니다. 비비타코를 만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스커트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웜으로 재질로 된 스커트가 중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왔다가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실리콘 넥타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엄청 팔렸잖아요. 네. 뭐 롱런 하고 있습니다. 롱런. 그러니까 저거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현재까지도 많이들 찾아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두께의 슬림함은 가져가면서도 길이를 길게 늘려가지고 조금 작은 참돔부터 큰 참돔까지 다 상대해낼 수 있는 넥타이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개발을 했던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더블 슬림 컬리와 이제 롱 슬림 스트레이트. 이게 단일 스커트로는 아마 가장 길 거예요. 이게 30cm 정도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걸쳐서 쓰느냐에 따라서 허리에 걸면 뭐 15cm 정도의 넥타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걸면 20cm, 25cm 이상의 넥타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커트를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라바하고 문어 로드들도 출시를 했는데 요즘은 갑오징어 로드가 인기가 많죠. 많습니다. 요즘 한창 알주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로드들 많이 뭐 찾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즐기는 인구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돔 로드보다는 갑오징어 로드가 훨씬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문어 로드도 인기가 있고요. 재작년 겨울에 출시한 블랙큰 168이라는 갑오징어 로드거든요.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168 말고도 또 모델이 뭐가 있었죠? 178이 있습니다. 178은 여기 이제 뒤로 5cm, 앞으로 5cm가 길어지는데 네, 벨리까지의 파워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나 깊은 수심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개발한 178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순서상으로 따지면 크림슨이 가장 먼저죠. 참돔 로드. 네. 처음에 이제 타이라바용으로 개발한 로드가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네. 이 로드의 특징은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캐스팅이 수월하게끔 만들었고, 네, 그리고 아무리 큰 고기를 걸어도 좀 밀리지 않고 제압해내는 데다가 좀 주안점을 둬서 만들어가지고 참돔뿐만 아니라 갈치 지깅이랄지 대구 라바랄지 대구 슬로우 지깅 뭐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될 정도로 낚싯대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자, 그리고 뭐 로드도 잠깐 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고프로님 찾아온 이유는 제가 베스 낚시할 때 하드베이트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뭐 석삼인 프로님이나 최승현 프로님한테, 특히 이제 석삼인 프로님한테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대로 루어를 익히려면 럭키크래프트의 루어를 한번 사서 써봐라. 럭키크래프트의 루어들을 수심별로 컬러별로 쫙 한번 사서 써보고
그 기준이 생기니까 그 이외에 다른 브랜드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쓰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 그러면 비비 커스텀 스커트들을 네. 한번 제작자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 그게 공유를 하면 또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라바 하는 김에 네. 비비 커스텀 한번 싹쓸이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좀. 네. 슬림 컬리와 슬림 스트레이트죠. 네. 네. 그래서 뭐 나카이튠보다는 조금 더 한국 필드에 맞춰서 개발한 넥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타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참돔이 이걸 뭘로 보고 공격을 하는 걸까? 물론 이제 필드 상황에 맞춰서 뭐 물고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물고기를 먹는 거고,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개를 먹는 거고, 쭈꾸미가 있는 상황에는 쭈꾸미를 먹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이트 피쉬를 형상화할 수 있는 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더블스완이 처음에 나왔어요. 네, 더블스완이라는 넥타이인데 이렇게 보면 컬이 이렇게 크게 한 번 있고 뒤에도 작은 컬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파동이 클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걸어서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서 뒷꼬리만 좀 나풀나풀한 형태로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베이트 피쉬가 꼬리를 흔들면서 도망가는 듯한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바닥층보다는 중층에서 입질이 훨씬 잘 들어오고, 입질이 한번 들어올 때 굉장히 한 방에 가져가는 입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는데 보시면 참돔이 아무리 작은 먹이라도 개나 새우를 먹을 때는 여러 번 씹었다 뱉었다 씹었다 뱉었다 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멸치 등의 베이트를 먹을 때는 베스처럼 한 입에 훅 하고 빨아서 먹어요. 근데 입질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제가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만들고 나서 너무 길다라는 또 이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늘을 길게 쓰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이렇게 요만큼을 이제 중간에서 잘라내고 또 이렇게 따로 튜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작은 버전을 만들자라고 한 게 이제 더블스완 주니어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도 둘 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나 또 대구 쪽에서 네,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구라바 할 때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네. 저도 많이 쓰고. 네, 양구님, 특히 이제 또 후니오 선장님, 이쪽 엄지호 선장님 이쪽에 되게 제가 절을 해야 됩니다. 더블스완 가지고 많이 잡았었어요. 더블스완을 네. 이제 대구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 대구가 네. 좀 풍성한 걸 원할 때는 더블스완을 2개를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슬림한 게 먹힐 때는 또 더블스완을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 반을 잘라서 진짜 반만 쓸 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더 대구라바에서 또 많이 썼죠. 네. 지금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던데.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네일 얘기. 이게 그러니까 얇은 타일을 바닥층을 공략하는 위주로 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세워두다시피 해도 얇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수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았을 때 좋죠. 바닥과 중층을 아우를 수 있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스네일입니다. 그래서 스네일은 바깥쪽의 컬은 두툼합니다. 두툼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얇게 말아지거든요. 어떻게 걸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해서 쓸 건지를 결정해서 쓸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두툼한 파장과 얇은 파장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공략할 때도 중층을 공략할 때도 다 좋고, 허리를 딱 걸어서 썼을 때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니까 입질이 짧고 숏바이트가 많이 나는 시기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활성도에 따라서 스네일도 2개를 껴서 쓸 때가 있고 하나만 쓸 그렇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어떻게 쓰는 편이세요? 이론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돔이 아니라서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오래 순간순간 해왔지만 많이 해보면서 네. 패턴을 찾는 식으로 하니까 되게 바빠요. 그렇죠. 타이라바 낚시 너무 바빠. 그날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꿔보면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해가 밝으니까 오렌지색이 잘 먹었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네. 고수님마다 되게 자기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가져가는 태클박스 안에 세팅도 다 다르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스커트에다가 바늘 끼우고 또 뭐 이러기 귀찮아가지고 네네. 아예 세팅을 미리 해가는 편이거든요. 네네.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 네. 물론 이제 스커트를 따로 가져가기도 하고 바늘도 따로 다 가져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고. 그쵸.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제 입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되도록이면 뭐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 사실 혼란을 피하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조도에 따른 선택 네. 그리고 활성도에 따른 선택 네, 이렇게 네. 두 개로 구분을 해요.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 네. 해가 있냐 구름이 많이 껴 있냐, 네, 네. 혹은 이른 아침이냐 해질 때냐,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냐. 그쵸. 뭐 이럴 때마다 또 다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활성도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나, 네. 뭐 혹은 지금 요즘 애들 되게 활발해서 뭐 스커트 볼륨 있는 걸 잘 먹는다거나 네, 뭐 이럴 때마다 또 다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선택을 하곤 하는데 네네. 얘 활용도도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예를 들면 네. 자 오늘 맑은 날이야. 네. 맑은 날의 고활성도. 네네. 대표님 이럴 땐 프로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 프로님의 선택은 맑은 날인데 활성도가 좋다라고 하면 네 더블스완 오리지널을 먼저 써보겠죠. 네, 네. 좀 스타트를. 네, 그렇죠. 그 맑은 날이니까 타이 같은 경우에도 빛을 받아서 옆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큰 이제 뭐 주황색이랄지 노란색이랄지 아니면 뭐 흰색이랄지 이런 종류를 써볼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가보면 네. 맑은 날인데 네. 자 이른 아침이야. 네. 그러면 뭐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른 아침이다. 레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핑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스타트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올라오면 오렌지나 네. 오렌지 지브라나 뭐 이런 패턴. 그렇죠. 뭐 바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바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밝은색 위주로 네네.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해가 점점 줄어든다. 네. 이제 뭐 녹색이나 콜라나 뭐 검정이나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보통 물색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밝을 때는 밝은색, 네. 그리고 어두울 때는 어두운색. 근데 또 이제 참돔이 왜 이 색깔을 왜 먹지 싶은 경우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면 특정 베이트를 쫓을 때더라고요. 중충에서 녹색을 엄청나게 막 먹어요. 그러면 보면 어탕기에 보면 멸치 어군이 막 잔뜩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뭐 만약에 활성도가 좋은데 흐린 날이면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컬러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활성도가 좋으면. 네. 자, 활성도가 안 좋다. 네. 예를 들면 오늘 그리고 활성도가 안 좋은 날이고 맑은 날이다. 스네일을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활성도가 안 좋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는 입은 되는데 안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바늘과 타이 끝단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스네일을 쓰고 가지고 있는 파동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활성도가 안 좋다 싶으면 한 가닥 스네일, 네. 활성도가 좋으면 네, 두 가닥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주로 바닥에서 나온다. 고기가 감아서 나오기보다는 바닥에서 이것도 물론 감아서도 잘 잡히지만 네, 바닥층 위주로 공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슬림한 쪽이 경험상 좋은 것 같습니다. 슬림 컬리하고 스트레이트 조합으로. 네. 슬림 한 가닥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양쪽으로 컬리 두 가닥을 또 쓰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바닥에 쓸 때, 중층에 쓸 때, 둘 다 혼용할 때 네.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되는 거구만요. 그래도 입문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많이 바꿔보시는 쪽이 좋아요. 네. 잘 잡는 분이 계시면 얼른 보고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비슷한 계열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뭐 새로 나온 것도 아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 기존의 C타입과 디자인은 같습니다. 타코 일반인 헤드, 타코 형태. 네, 헤드 형태로 돼서 더 사용이 간편하고 편의성이 엄청 높아졌죠. 사용 편의성이. 이거는 조만간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 저번에 완도 가보니까 네. 타코를 쓰더라도 풍성한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심플한 게 더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완도권이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까요? 아, 그러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버서스 태클박스인데 이게 지금 6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가위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아, 더블스완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네. 주니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현장에서
이걸 이렇게 떼는 거죠. 떼가지고 네. 이렇게 황동 파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가 이렇게 끝났고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링 바늘, 여기 이제 링이 이렇게 있죠. 여기 구멍에다가 쇼크리더를 통과시키고, 네, 여기 이제 묶으면 네, 끝이에요. 아, 쇼크리더를 거기 통과시킨 다음에 거기에 묶는 걸로?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넥타이도 유동인데 그 유동의 역할은 크게 있진 않아요. 네. 현장에서 간편하게 뚝딱뚝딱 해서 쓰기가 좋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합을 해서 조합한 것들을 통에다가 다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뭔가가, 그러니까 채비가 손실됐을 때 혹은 뭔가가 필요할 때 그거를 찾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고르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어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르는 상황이 많이 나오길래 아, 그냥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말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닌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식인 거죠. 몇 개를 끼워서 완전 세팅을 해가지고 구획별로 넣어서 가져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커트를 2개 끼운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럼 활성도가 좀 별론 것 같은데 싶으면 하나를 빼요, 그냥. 아, 그렇죠. 하나를 빼서 놔두고 하나만 운용하고 활성도가 좋으면 그대로 활용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똑같은 그 이런 케이스가 2개가 있는데 네네. 그 안에 고활성, 저활성으로 나눠요. 아, 고활성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를 보고 선장님 여쭤보고 네. 그럼 거의 비슷하게 컬러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고활성일 때는 뭐 이것만 쓰기도 하고 네. 저활성이다 싶으면 고활성 던져놓고 저활성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현장에서의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나가서 낚시할 시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저렇게 못 깨울 것 같아요. 바빠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꺼내 쓰려고 그런 편인데 물론 이제 각자 하는 손에 익는 게 다르니까. 그쵸. 워낙에 뭐 타이라바는 조합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전에 쓰던 것들이 들어있어요. 전에 쓰던 것들을 우선해서 쓰는 편이죠, 저도.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죠. 전에 쓰던 것처럼. 그 이제 현장에서 여기를 먼저 뒤져보겠죠? 처음에 도착하면 이걸로 해볼까? 라고. 이게 타이라바가 재밌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골프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아, 맞습니다. 네. 네. 타이라바가 재밌는 이유는 어려워서 재밌어요, 사실은. 네.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롭고 어렵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쵸. 그런 게 많아서 사실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 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를 샵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네네. 되게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판단이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층에서 고기를 잡을 거다라고 하면 파동을 만들어 주시고 네. 바닥권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파동보다는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움직여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얇기 네,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면 타이라바가 조금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스커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얘기를 해봤고 우리 또 이제 한번 이 컨텐츠 첫 번째 컨텐츠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우리 건강하게 해서 물에서 만나고 이게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네.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연박이 좀 힘들어졌어요. 네,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 돼 운동. 네. 운동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 그럼 우리 또 물에서 건강하게 만나는 걸로. 양구님도 건강 관리를 계속 잘 하셔서 네.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